시작하겠습니다. 열린 아카데미 학원 원장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고3이 되었고 어머니들이 설명회를 많이 다니셨을 거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는 우리 이제 입시 여정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정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PPT는 쪽수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꼭 필요한 건 넣고 좀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모든 친구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 정보들은 제가 따로 센 진학에서 만든 자료집을 하나 더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렇게 센을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입시자료 카톡방에 대입 119라는 되게 두꺼운 65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650페이지짜리 책을 계열별로 쪼개서 어머니들한테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 친구들의 전공에 따라서 각 권을 이제 좀 펼쳐보시면 되니까. 근데 650쪽이라서 제가 인쇄해드리진 못하고 네, 그 자료방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 입시는 올해만큼 좀 제가 지금 우리 동네에서 10년째 학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큼 힘든 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막 불안하고 힘드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선배들의 결과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발표가 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볼 때는 현역으로 끝내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왜냐? 생기부 경쟁력이 없을 거예요. 고교학점제 한 친구들하고. 생기부 경쟁력이 없을 거고 정시도 물론 뭐 정시로 내가 뭐 예를 들면 한밭대를 갔는데 충남대를 가고 싶다 정도의 정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정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우리 친구들 잘 챙겨놓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뭐 방법은 있겠죠. 방법은 있을 텐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2027학년도에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해야겠죠. 2027학년도 3월에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올해 고3 인원이 좀 많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07년생에 고3 인원이 많았고요. 아시죠? 황금돼지띠라서. 그리고 수시에서 탈락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예상보다 조금 더 어려웠고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영어로 최저를 맞추는데 영어 1등급이 3.11%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지금 원래는 고려대를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고려대를 못 가고 이제 서성안으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더 밑으로 중경외시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저희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일단 걸쳐놓고 뭐 중앙대 등록을 해놓고 반수를 해야겠다 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있어요. 유성고 도안고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우리 08년들과 수능을 같이 보게 되겠죠. 걔네는 이미 수능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영어에서 미끄러졌거나 국어에서 미끄러져서 안 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의 경쟁이 좀 되는 선배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28년 대입이 바로 밑에서 쫓아오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 고교학점제 첫 시행하는 학년들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마지막이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볼 것이고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도 두드러진 변화인데 컷이 약간 보수적으로 많이 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성고 2점대 중반이면 과기대, 뭐 광운대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뭐 이제 좀 잘 생기고 돼 있는 친구들 건대까지도 붙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다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2점대 중반 애들이 이제 보험으로 든 충남대 공대 있잖아요. 충남대 공대만 붙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2점대 중반 애들이 충남대 공대를 붙으니까 3점 준이 앉아. 3점대 친구들이
지금 충남대가 다 예비가 떴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일반고가. 근데 이제 맘카페들 보시면 서대전고 서울대 8명 갔대. 그리고 뭐 대전고도 많이 갔고, 그리고 대신고도 많이 갔고, 뭐 이런 거 이제 글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도안고, 유성고가 많죠, 저희들 중에. 혹시 대신고 어머니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유성고, 도안고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선배들이 작년 같으면 되게 잘 갔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도 되게 잘 갔을 친구들이 올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 네. 처음으로 제가 좀 약간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고3들한테 항상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괜찮았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잘 갔어요. 그런데 지금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일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권의 문제, 그러니까 지방권의 문제죠. 서울 친구들은 지금 2등급, 저희 서울 그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2등급대 친구들도 지금 막 서울대 붙고 그랬어요. 생기부 경쟁력이 우리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헛된 희망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되게 냉정한 선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오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제가 이제 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이제 정시 모집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시 모집을 많이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27학년도 우리 08년들의 입시에 정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이제 이 주요 대학들이 교과를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교과를 반영하는 비율을 보시면 연세대는 좀 미미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 많이 쓰는 동국대, 중앙대, 한양대가 10%, 그리고 고려대, 서울대가 20%, 서울대 직유는 40%를 보겠다고 했어요. 정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자 이제 저는 정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거든요. 정시를 하겠습니다. 정시를 저는 말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시로 잘 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하겠다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시를 한다는 거는 대부분 아이들이 인서울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정시에서 충남대 갈 거예요 보다는 정시에서 인서울 하겠어요 라는 애들 많죠. 그러면 그 인서울의 기준이 만약에 동국대라고 하면 동국대까지라고 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이 밑에 붙으면 보통 그냥 충남대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동국대까지라고 하면 이제 이런 어떤 내신 반영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도 내신은 좀 챙기자. 과목이 좀 줄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그 줄어든 과목을 안 챙기고 내가 수능 대비만 한다. 그 시간에. 과연 걔네가 수능 대비를 제대로 할까? 저는 지금 정시 준비하겠다는 애들 말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방학 때니까 수능 준비해도 돼요. 방학 때는 수능 준비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내신은 반드시 챙겨야 돼요. 나중에 원서 쓸 때 엄청 후회해요. 그리고 대신고, 대상고 친구들은 무조건 수시를 써서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 포기하고 내가 정시 100으로 생으로 한번 해보자. 그건 아니라고 보고 방학 때 열심히 하면 됩니다. 2달. 방학 2달 수능 준비 열심히 해서 점수를 올리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원희들 여기 딱 보시면 최저가 많이 신설이 되는 거 아시죠? 우리 27학년도 친구들한테는 최저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합 4, 3합 5, 3합 6, 3합 7, 3합 8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세 과목을 합쳐서 7등급 안에 들면 된다 이건데 얘네가 왜 여기 있냐면 얘네는 영어 제외예요. 영어 제외하고 국수, 탐으로 맞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제외되고 영어는 3등급 이상은 맞아야 돼. 이렇게 좀 이렇게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대학들이 이제 수능 최저가 좀 있고요. 3합 7 지금 나 왜 못 맞춰 맞출 수 있는데 못 맞추는 친구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서 갑자기 구멍이 나거나 국어가 갑자기 막 4, 5등급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저 준비는 방학 때, 이번 방학 때 꼭 아이들이 해야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를 맞출 수 있을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합도 있어요. 2합 4나 2합 5, 2합 6, 뭐 이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저를 써야 되는 친구들은 최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는 써 있지 않지만 제일 많이 가는 충남대 같은 경우도 3합 11이라든지 3합 12 정도의 최저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내신 3, 4등급 친구들이 충남대를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은 2학년 수능은 내가 왜 3합 11을 못 맞춰? 3합 11을 맞출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충남대가 이제 3합 11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못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그러면 3, 3, 4 뭐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갑자기 4, 4, 4가 나온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4, 4, 5가 나온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수능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 대비를 게을리는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떤 걸로 맞출지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탐이 불가한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많이 쓰는 대학이 여기 숭실대 국민대 같은 대학인데 여기는 사탐은 불가하고 과탐을 선택해야지 최저를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숭실대도 요즘 많이 가고 국민대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숭실대, 국민대를 원하는 친구들은 이과로 갈 거면 이제 사탐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문제는 사탐런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탐런을 한 친구들이 이번 해에 78%였어요. 78%. 그러면 사실 22%의 친구들 데리고 이제 물화생지 등급 내는 거잖아요. 웬만한 공부량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은 해야 돼요. 그냥 사탐런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나머지 대학들은, 그러면 이게 사탐 불가잖아요. 나머지 대학들은 사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탐이 가능한 친구들은 사탐을 보는 게 맞다. 라는 걸 좀 또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난 죽어도 물화할 거야. 이런 똥고집.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뭐 숭실대 국민대를 목표로 해서 아니면 서울대 연대를 목표로 해서 갈 거면 당연히 해야죠. 과탐을. 그리고 실제로 의치한수 준비하는 친구들은 과탐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과탐을 선택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약간 2등급에서 3등급 대 친구들은 오히려 사탐을 선택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사탐을 이제 이과 친구들을 선택하게. 그랬더니 문과 친구들이 최저를 지금 못 맞추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유성고, 도항고에 고려대 최저를 못 맞췄어요. 둘 다. 근데 유성고, 도항고 문과 친구들이. 왜냐면 유성고, 도항고에 문과 친구들이 최저를, 특히 유성고는 최저를 못 맞춘 적이 없거든요. 제 기억에. 작년까지. 그래서 지금 연고TV 나오고 막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 유성고에서 고대 가가지고. 그런데 올해 못 맞췄어요. 너무 심각하죠? 어떡하죠? 너무 심각해서. 왜냐면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나고, 이제 설명회 준비를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했는데, 결과 발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고대도 막 붙고, 막 애들 이제 사합하래, 막 의대 막 최초 합하고 막 이러겠지? 라고 했는데, 올해 뚜껑을 열었는데, 그냥 10년 만에 최악이에요. 저는 지방권에서는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봐요. 정말 깜짝 놀라 막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애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럼 뭐 애들이나 부모님은 엄청 슬프시겠죠. 네, 엄청 슬프시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또 우리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됐지만 또 이제 걔네도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지금 08들도 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순간. 이 잠깐의 어떤 선택들, 그리고 이 2달의 공부들이 쌓여서 우리한테 이제 어떤 무기가 되어줄지 고민을 좀 이 최저 등급을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오른쪽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가는, 그러니까 좀 최저가 높은 대학들의 일반고 비율이거든요. 전형에 따른 일반고 비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작년 거예요. 올해는 이거 더 떨어졌어요. 올해는 일반고 비율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좀 그렇지만 아무튼 유성고 도항고에서 서울대 의대를 쓴 친구는 떨어졌죠. 걔가 붙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제가 볼 땐 걔 붙어야 되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올해 약간 보수적으로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계약학과들이 일반고 친구들이 좀 써요. 계약학과들은 그 과거 영재고애들을 그렇게 막 선호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학과를 좀 공략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약학과만 정리한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계약학과를 좀 공략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 일반고 친구들한테는 좀 구멍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통 이 학업우수랑 계열적합이 있는데 학업우수를 일반고 친구들 많이 쓰죠. 하구라고 하는데 흔히 하구. 그리고 고려대에서도 뭐 이런 이제 반도체나 반도체 통신 모빌리티 이런 이제 과들이 있는데 여기는 특목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을 보시면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비율을 보시면 비율이 이제 그래도 50%는 나와야 좀 일반고가 붙는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 정도는 나와야. 그리고 여기 이제 중앙대가 높은데 중앙대가 왜 높냐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융합형을 일반고 친구들 많이 씁니다. 융합형. 여기는 이제 특목 친구들이 많고 융합형을 좀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여기는 일반고 비율이 되게 크죠. 일반고 비율이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지균이나 뭐 이런 다른 전형들 좀 이제 일반고 친구들에게 좀 열려 있는 전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해석하실 때 일반고랑 특목이랑 등급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좀 일반고 친구들이 좀 많이 쓰는 전형의 경우에는 약간 70% 컷을 믿어도 되고 이렇게 일반고 친구들의 비율이 적은 전형의 경우에는 70% 컷 믿으면 안 돼요. 네. 제가 볼 땐 50% 컷도 믿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는 좀 일반고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내가 70%컷 안에서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하세요. 수능 보고 봐도 되니까. 자, 학생들은 아니다. 수능 보면 안 되지. 4학년 1학기 기말고사 보고 고민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머니들은 숫자를 이제 계속 보게 되실 거예요. 숫자를. 정말 숫자 싫죠. 그런데 숫자를 계속 보셔야 보입니다. 우리 친구가 가장 잘 갈 수 있는. 어떤 컨설턴트보다 사실 이 친구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제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컨설턴트 선생님들도 잘 보시죠. 잘 보셔서 저는 꼭 가보라고 하거든요. 방학 때. 항상 가보라고 제가 항상 올려드리잖아요. 뭐 전영준 소장님이나 이런 데 가보라고. 왜냐하면 상담을 서울권에서 한번 받고 대전권에서도 한번 받고 담임 선생님하고도 하고 앞으로 이제 상담할 일이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알면 알수록 더 저는 선택을 잘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숫자의 해석을 좀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번에 이제 최초합을 못했어도 괜찮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야, 마지막 날 전화 받은 애가 위너야. 마지막 날. 뭐냐면 충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뭔지 아시죠? 애들이 이제 수시를 6군데를 쓰니까 수시를 쓰고 나면 그러니까 붙고 나면 이제 더 좋은 데가 붙으면 이거 포기하고 이제 더 좋은 데로 가니까 이제 뭐 충원이 이제 몇 프로 도냐, 뭐 몇 바퀴 도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교과 전형의 경우에 보시면 이제 뭐 서강대가 178명을 뽑으면 충원율이 300%가 돼요. 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4바퀴 도는 거죠. 그럼 최초 경쟁률은 15였지만 이제 뭐 실제 경쟁률은 뭐 이 정도 된다.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학교들의 좀 특징이 있고 해마다 좀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2, 3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정리한 이제 전형에 따른 이제 충원율이 좀 많이 도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일반고 친구들이 좀 쓰면 좋을 만한 전형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6개의 카드니까 3개는 올려서 좋은데 내가 가고 싶은데 그래도 가능성 있는 데를 쓰는데 그때 이런 충원율도 생각해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문을 닫고라도 가면 되거든요. 저희 예전에 고려대 경영관 친구가 마지막 수시 그 접수하는 날 5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걔가 가장 잘 간 거잖아요, 사실. 걔 점수대에서 가장 잘 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앞에 너무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또 그래서 막 다 낮춰쓰기보다는 한 2, 3개 정도는 우리가 좀 가능성에 한번 좀
베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충원율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충원율. 네, 이걸 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친구들의 내신 등급대를 제가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뭐 이것도 여기저기 이제 등급대에 따른 대학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1.1에서 한 1.4까지, 그러니까 1.3 정도까지죠. 1.3 정도까지는 어차피 이게 되게 많이 차별화가 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 여기저기서 이제 데리고 가죠. 의대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우리 일반고에서는 이 친구들이 수능 최저 맞춰서 잘 가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래서 생기부에 구멍 없도록 조금 하고,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등급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좀 많이 달라질 거고요. 특히 종합전형 많이 쓰는 등급이 여기예요. 특히 종합전형을 많이 쓰는 친구들이 1.6에서 2.2 정도.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 정도 등급대에서는 고대 최저를 맞추면 고대를 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니스트, 지스트 같은 이제 이스트 계열도 씁니다. 그리고 생기부도 상당히 잘 돼 있을 가능성이 좀 커요. 일반고에서 이 정도 등급대라면. 그래서 이 정도 등급대 친구들은 일단 최저 맞추면서 생기부 챙겨서 이걸 좀 이렇게 짬뽕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좀 보이죠. 교과랑 종합을 같이 쓰는. 그리고 2.4에서 3등급까지. 여기가 어떤 선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인데 이제 좀 건동홍은 좀 어렵고 그 밑에 약간 뭐 광운대, 가천대 뭐 이런 데를 씁니다. 그래서 광운대, 가천대 뭐 이런 데를 쓴 광명상가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쓰는 친구들이거든요. 인서울 중에. 그리고 충대, 공대도 여기 있죠. 충대, 공대.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 좀 충대, 공대는 좀 힘들고 이제 자연과학대 정도 들어가게 되죠. 자연과학대 정도. 그리고 문과 친구들이 이제 여기쯤 문과에 좀 센 과는 이제 이쪽으로도 가고 충대 문과도.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가장 뭔가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이 정도 등급대 친구들이 쓸 때. 왜냐하면 제일 많고요, 인원도. 아시죠? 이 정도 등급대의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학교에. 그리고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놀지도 않아요. 사실 얘네가 노는 애들이냐?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은 이번 방학 때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내가 생기부를 3학년 1학기까지 기깔나게 챙겨가지고 건대까지 한번 써볼 용의가 있느냐.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열심히 요런 거 챙기고 2등급대에서 여기서 이제 요즘엔 약수령 논술을 좀 하거든요. 약수령 논술이 여기 3등급부터 한 4등급, 5등급까지도 다 약수령을 써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천대 약수령을 준비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올해는 건국대랑 가천대,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 같은 이런 이제 약수령 논술을 좀 보는 대학들을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이 거의 대부분 수능 특강이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이 이제 이런 약수령 논술에 들어가요. 그래서 4, 5등급 대 친구들도 사실 서울 친구들은 이거 봐서 여기 붙거든요. 그래서 대전 친구들한테도 제가 우리 수험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해요. 너 어차피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해?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 수능 특강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기말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약수령 논술 대비도 하고 아니면 수학만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만 1등급. 아니면 수학 잘하는 애들, 아니면 국어만 1등급 나오는 애들.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영어 잘 챙기고 탐구 챙기면 논술 최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꼭 재수생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논술 하나씩 해보라고 해요, 아이들한테. 수학을 잘하면 수리 논술을 해보고 국어를 잘하면 인문 논술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유성고 선배 중에 작년에 논술로 그 중앙대를 붙었고 그리고 올해 재수해서 걔가 고대에 갈 성적이 나왔거든요. 정시로. 그러니까 가능해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들 뽑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수능 공부를 좀 하고 3학년 1학기 기말 이후에 논술 대비까지도 생각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밑에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공부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돼요. 공부하면 올라와요. 여기까지. 공부를 안 해서 여기까지 못 온 거예요. 그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 만약에 이제 5등급 때, 6등급 때는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반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5, 6등급 때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제 맨날 뭐라고 하냐면 네가 3학년 1학기 때 제발 3, 4등급으로 한번 올려가지고 어쨌든 충대도 좀 종합전형으로 쓰고 그리고 한밭대도 좀 쓰고 그리고 수능까지 좀 열심히 해서 만약에 정시로도 충남대나 한밭대 갈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1년 네가 지금까지 좀 놀았지만 이번 1년은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수능까지. 그런 얘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스펙트럼의 아이들이 이제 1등급 때부터 9등급 때까지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한 학교에.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맞는 이 전략을 좀 같이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아직 지금 약간 막 공부가 막 이렇게 집중될 때는 아니잖아요. 12월 말까지는 약간 좀 그럴 때잖아요. 생기부도 마무리하고 좀 심란할 때니까 12월 동안은 요런 걸 좀 생각을 고민을 하고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 3학년 1학기 어디까지 올리면 내가 좋을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공부의 어떤 패턴, 그러니까 방향을 좀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요게 좀 아마 보시면 나중에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 대학은 저는 올해 우리 친구들이 일반고 친구들이 좋은 성적이 안 나온 게 이 면접형이 확대돼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08년생들도 상위권 대학의 면접이 계속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근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얘는 1등급 후반인데 말을 정말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되게 잘 파는 친구였어요. 그럼 그런 친구는 면접 대비도 잘 챙기고 해서 종합전형이죠. 사실 얘네가 왜냐면 얘네는 누구랑 경쟁해야 되냐면 특목 자사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자사고 친구들은 좀 등급이 좀 낮더라도 면접에 좀 강점이 있다면 이걸 준비하면 좋겠죠. 그리고 일반고 친구들 중에도 어쩔 수 없이 종합전형을 써야 되는 등급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1.4에서 뭐 2.2까지는 종합전형을 써야 되는데 그럼 이 친구들도 여름방학 때는 면접 대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수능 보고 면접 대비하는 게 아니라 여름방학 때 그 시간 많이 안 뺐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면접 대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등급에 있고 내가 어떤 전형까지 갈 수 있을지를 한번 보시고 면접이 필요하다면 저는 항상 추천은 여름방학 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학생들도 알지만 부모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내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루 정도 입시 준비해도 괜찮아요. 하루 정도 빼도 걔네 어디 막 이렇게 뭔가 점수가 막 갑자기 100점에서 막 80점을 떨어지고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때 면접 대비 안 하면 아니면 약수령 논술이나 논술 대비 안 하면 어차피 그 시간은 걔네가 놀 거거든요. 주로 언제 애들이 노냐면 일요일에 많이 놀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면접이나 뭐 논술이나 이런 것들은 일요일에 좀 대비를 하라고 제가 애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애들도 이제 토요일까지 학원도 있고 뭔가 좀 팽팽하게 있다가 일요일이 되면 괜히 공부 조금 하기 싫어지고 뭐 좀 늘어지고 이러죠. 그럴 때 서울 가서 긴장 한번 딱 하고 오고 면접 가서 좀 쓰고 오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정신이 좀 들거든요. 그럼 월요일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그렇게 저는 이제 좀 루틴을 좀 짜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정도 등급대라면 이런 이제 면접 준비해야 된다. 근데 면접 준비를 한다는 건 곧 뭐냐면 내 생기부를 계속 보는 거거든요. 내 생기부. 내 생기부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그럼 내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지 사실 이거는 다 에바애잖아요. 애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충남대도 4등급대 친구들이 면접 잘 보고 뚫을 수도 있어요. 붙기도 합니다. 진짜로. 왜냐면 저희 유성고 선배 중에 그 벌레를 진짜 좋아하고 벌레를 진짜 키우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한 4등급 때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걔가 응용생물학과에 붙었거든요. 충대. 그 종합전형으로. 왜냐면 걔의 생기부는 다 벌레예요. 그리고 제가 걔랑 그 면접 대비를 해줬는데
아마 한 3년 전에 졸업한 친구인데 면접 대비를 해줬는데 정말 그런 쪽에 대해서 생물이나 벌레나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정말 답을 잘해요. 평생 막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런 애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찐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그리고 뭐 얘가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좀 하는 친구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어머니께서 생기부 보면서 좀 챙겨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지금 12월 달이니까 12월 달에 좀 챙겨보면 좋죠. 네,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2027학년도에 좀 변화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센 진학 그 한 권 더 드린 거에 이제 변화된 2027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이나 이런 게 있는데 좀 두드러진 게 중앙대거든요. 그래서 중앙대를 예로 들어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숫자를 보실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중앙대 융합형 인재 전형이 있고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어서 이렇게 좀 나눠 있어요. 요새 전형 보시면 이름들이 다 막 융합, 탐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름이 다 다르죠? 다 뭐가 다르냐면 이 퍼센트가 달라요. 요 평가 퍼센트. 그러면 보통 일반고 친구들은 학업 역량이랑 진로 역량 중에 뭐가 더 뛰어날까요? 보통. 학업 역량이죠. 상위권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일반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특목 자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퍼센트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아도 지금 여기 공동체 역량에 있는 10%를 여기로 갖고 왔기 때문에 진로 역량 점수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반영률이 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로 역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생기부라고 보시면 돼요. 세특, 생기부. 그래서 세특이나 생기부가 좋은 친구들이 이제 이걸 쓰겠죠. 일반고에서도 정말 기깔나게 쓰는 애들 있어요. 가끔 뭐 카이스트 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되게 일반고인데도 얘는 일반고인데 똘똘하네 이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게 높은 걸 좀 공략하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은 내신만 좋은 경우 이제 좀 생기부가 그렇게 강점이 없는 경우는 이제 학업 역량이 좀 있는 걸 쓰시는 게 도움이 좀 되죠. 요새는 이제 공동체 역량은 학폭만 없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막 드러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불리를 좀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형 인재라는 게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장형 인재가 면접이 이제 30%거든요. 서류에서 5배수나 뽑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3합 6 맞출 수 있고 면접 대비가 좀 할 수 있다. 면접 대비를. 근데 이런 친구들 어떤 친구냐면 제가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야 네가 어차피 11년 학교 다녔고 마지막 1년 남은 건데 끝까지 열심히 해서 한번 뚫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면접 대비까지 열심히 좀 해봐.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다 재시부 면접이 아니고 생기부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생기부 면접 대비를 해놓으면 중앙대뿐만 아니라 이 중앙대랑 비슷한 중경외시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면접이 강점이라면. 근데 일반고 친구들이 올해 되게 좀 고배를 마신 게 저는 이런 전형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냥 막 쓴 게 페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도 되게 급하게 시험 끝나자마자 잡은 게 도저히 이게 나 혼자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애들 다 기억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놓으면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험 보면 또 리셋이고 또 시험 기간 되면 다시 리셋이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저는 면접도 뭐 좀 괜찮은 친구들은 생기부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친구들 준비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요거를 해보니까 애들이 한두 번 한다고 안 돼요. 열심히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자, 여기가 이제 교과 전형 컷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 컷이 거의 대부분 우리 일반고 친구들의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 전형의 컷이. 그래서 교과 전형의 컷이 70%면 이거는 그냥 우리 친구들 좀 믿어도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특목 자사 애들보다는 일반고 비율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아이고 제가 종합전형을 빼버렸네. 네, 이게 종합전형인데 이게 잘못됐네. 네, 종합전형 보시면 약간 등급대가 이제 좀 낮은 게 보이시죠?
이런 게 이제 특목 자사 애들이라서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럼 나 3등급이니까 4등급이니까 나 여기 이화여대 뭐 동국대 두드림 써야지?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전형의 등급대는 생기부가 정말 괜찮고 그리고 면접도 되게 잘 되어 있으며 특목의 어떤 냄새나 자사의 냄새가 나는 학교들은 써도 괜찮아요. 믿고 70% 컷을.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우리 일반고 친구들은 한참 올라가야 되는 거죠. 등급이. 네, 그래서 이거 종합전형입니다. 네. 그리고 내려가시면 이제 해저등급 조합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는데 이게 내가 어떤 과목으로 맞출 것이냐를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최저를 맞추기로 결정한 과목에 대해서는 제발 좀 끝까지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이맘쯤 되면 저 이제 혼자 할 거예요 라고 많이 해요. 혼자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미 혼자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1년 동안 혼자 안 한 애가 갑자기 1년 동안 혼자 할 수 있느냐? 내가 고3 됐으니까 라고 일주일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혼자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걔네가? 저는 제가 2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올해도 이제 수능을 제일 잘 본 친구는 수능 전까지 수업한 친구였어요. 영어 제가 알기로는 누구 들었어요. 지읒, 지읒, 히읗 선생님 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어도 끝까지. 국어도 수학도 이제 저희 학원에 국어 수학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했던 친구인데 끝까지 들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친구들 왜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혼자 안 되는데 혼자 할 수 있다고 객기를 부리면 안 돼요. 아 진짜로.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1년이고요. 지금까지 학원을 안 다녔어도 이 마지막 1년은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거나 뭐 도움을 받거나 해야 돼요. 둔산 나간 거 막지 않아요. 둔산이라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발 최선을 다하는 1년, 그리고 내가 여기서 선택한 내 최저를 맞춰야 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수능 전날까지 팽팽하게 유지하자. 팽팽하게. 정말 놓지 말자, 한 과목도. 왜냐면 애들이 영어가 맨날 1등급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어를 안 해요. 안 하다가 수능 전에 한 두 달? 기출 아니면 수특 뭐 이렇게 풀어봐요. 그러니까 1등급이 3.11%가 나오는 거예요. 걔네가 과연 10% 정도 되는 애들이 다 어디 갔냐 이거죠. 왜? 끝까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우리가 시험은 기세거든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왜 내신 공부할 때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한 2달 전에는 한가하게 있다가 이제 한 6주쯤 되면 공부 좀 시작할까 하다가 4주쯤 되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2주 되게 열심히 달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2주를 열심히 달린 힘으로 얘네 점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수능은 애들이 거꾸로 하죠. 3월 달에 열심히 하다가 6월 달에 힘이 빠지고 9월 달에 원서 쓸 때는 완전 놀고 그리고 수능 볼 때쯤 되면 그냥 풀어져서 헬렐레 해서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저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최저를 맞추기로 한 과목은 좀 끝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논술도 제가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고 친구들 중에 지금 우리 학원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유성고, 도안고, 뭐 대성고, 뭐 서대전고 이런 친구들 중에 이 수학만 되게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국어만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캐치하셔가지고 논술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요. 논술 학원은 시대인재나 이런 데 있거든요. 둔산에. 그래서 논술 한 번만 가면 되고 사실 저는 이제 애들하고 국어 논술 하라고 할 때 그거 많이 주거든요. 기출문제들. 기출문제 주고 네가 써봐라, 풀어봐라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가 많이 써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하고 제 대학교 교수님이 그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셨는데 둘 다 논술로 의대 보내셨어요. 둘 다 논술로. 일반고에서. 제가 볼 땐 등급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논술을 뚫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애들은 가는구나. 어떻게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다른 과목은 조금 구멍이 좀 났더라도 뭐 한 과목이 좀 괜찮다면 이렇게 좀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고 중앙대가 이 논술 창의형을 신설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온리 고3 학생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이 안 볼 거예요. 왜냐면 고3 애들이 논술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방학 때 좀 준비해가지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 정도에 준비를 좀 꾸준히 해서 논술을 보면 어떨까?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되게 터지겠죠? 그런데 경쟁률은 터지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걸 제대로 준비한 애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 있거든요. 이게 왜 애들 중에 머리 좋아가지고 수학만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국어만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꼭 이런 전형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신으로는 중앙대 못 갈 성적의 친구들이 보통 이걸 쓰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교과 정성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체크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수는 학생이지만 사실 이 앞에 뒤에 감독과 선생님과 뭐 학부모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게 트라이앵글이 잘 맞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도 이런 이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의 말 잘 들어야 되고 왜 엄마가 얘기하면 막 무조건 안 들을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어떨 때는 어른들이 더 지혜로울 때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부모님 말도 선생님 말도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막 엄마 뭘 알아 막 이런 게 아니라 엄마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말씀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한테 영상을 다 보내줄 건데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는 우리 친구들은 꼭 부모님 선생님 말 잘 듣고 수능 볼 때까지는 학생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거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성적이더라도 보셔야 되고 혼장과도 같은 성적이라면 이걸 강점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기 객관화가 엄청 필요합니다. 자기 객관화. 이게 안 되면 불행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전형으로 갔을 때 가장 최적의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잖아요. 사실 지금 바꿀 수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내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찾아보실 수 있죠. 지금 이게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고 어머니들께 이제 드리는 거고요. 내년이 되면 이제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한 번 더 제가 보통 이제 한 8월 그 여름방학 때쯤에 설명을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쯤에 이제 우리 일반고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한 2, 3, 4등급대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하고 이제 전략을 좀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거죠. 네, 당연히. 대학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뭐 특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호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들. 사실 간호학과는 어디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4년제 나오면 좋은데 이제 얘네가 등급이 안 된다고 이제 포기하지 말고 한 3, 4등급 때도 잘 찾아보면 간호학과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학별로 나한테 잘 맞는 이제 그런 길을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진정한 정시로가 된다는 거. 정시 얘기 애들 많이 하는데 저희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을 텐데 남자는 정시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남자는 정시지 막 이런 거. 괜히 멋있거든요. 그리고 괜히 잘 될 것 같고 막 희망이 막 뿜뿜하고 그런데 내신 포기하고 정시하는 건 안 된다.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건 그냥 이제 이미지 많이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인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내 위치를 잘 선택하고 여기서 최고로 좀 이렇게 아웃풋을 내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는 것들이 지금 이미 전형 계획에도 많이 나왔지만, 아마도 내년에 발표되는 그 대학별 입시 요강이 되게 바뀌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올해랑.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틈새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외로 또 원서 쓸 때 되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별 생각 없이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틈새를 좀 보시는 게 좋다.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시라 하지 말고 저는 최저를 맞추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수능은. 최저를 맞추는 전략이지만 만약에 내가 정시 능력이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제가 간혹 가르치다 보면 아, 얘는 참 그렇게 성실하진 않아가지고 내신은 좀 그랬지만 머리가 참 좋은 친구다. 이런 친구는 좀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네, 가능합니다. 있어요. 이번에도 내신이 한 4등급 때인데 수능 준비해서 수능이 2등급 정도 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원래는 이제 충대, 공대를 못 쓰는데 지금 국승세단까지는 그래도 쓸 수 있는 점수가 나왔어요. 정시로. 근데 그 친구는 원래 머리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친구였는데 그냥 좀 놀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객관화잖아요. 얘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친구지 보는 것도. 어쨌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전략. 그리고 이게 수능 최저가 있는 게 논술 전형이니까 논술 전형을 한두 개 쓰면 아이들이 좀 수능까지 꼬링하는 좀 확률이 좀 커져요. 안 그러면 보통 이제 그 기말 끝나고 나면 확 애들이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수능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시학 합격 컷 같은 거는 사실 지금은 별로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좀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영어를 무시하는 분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있는데 영어가 의외로 애들이 영어 2등급 때도 유지 안 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놓지 말자. 저는 국어 선생님이지만 사실 국어로 최저 맞출 수 있는 친구보다 영어로 최저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진짜로. 국어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 아이들이 멘탈이 좀 강하면 모르겠는데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보통 1교시에서 망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 얘가 나는 영어가 아니라 국어로 최저를 맞출 거야 이런 친구인데 갑자기 국어가 그래 버리면 이제 수학이나 그 다음 탐구까지도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보통 이제 2합에서 3합 정도 맞추는 친구들은 영어를 놓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되게 개별적인 거라서 그냥 한번 좀 읽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은 정보들을 제가 좀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진짜 개별 상담할 때 되게 필요한 얘기들이거든요. 뭐 저는 뭐 물리를 수강하지 않았는데 공대를 써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마다 좀 달라져 있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게 이제 애들이 이 마지막 지금 생기부를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2학년 생기부. 그래서 2학년 생기부를 정리를 좀 할 때, 되게 잘못된 사례가 뭐냐면 되게 좀 생뚱맞게 자꾸 이렇게 학년마다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고 뭔가 융합학부나 뭐 그런 데를 갈 수 있느냐, 자율전공을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율전공에서는 이런 걸 좋아해요. 아이들이 뭐 약대가 관심이 있었다가 뭐 생명이나 뭐 이쪽으로 관심을 뒀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화학 생명으로 좀 이제 관심을 좀 넓혀가든 좁혀가든 어쨌든 어떤 계열이 좀 보이는 경우, 관심도가 좀 있는 경우. 왜냐하면 대학들은 뭘 보냐면요. 만약에 화학 생명이라면 얘네가 화학과 생명공학과 와서 이거 공부할 수 있는 앤지를 봐요. 특히 상위권 대일수록 얘네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앤지 보는 거예요. 얘가 옛날에 약대 준비한 거 별로 마이너스 아니에요.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약대에서 일로 틀었겠지. 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런 게 마이너스죠. 컴퓨터공학 뭐 AI를 준비하던 친구가 갑자기 건축 토목으로 좀 틀었어요. 그런데 건축 토목으로 튼 어떤 스토리도 안 보이고 맥락도 없는데 이렇게 틀었으면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얘는 약간 진로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나? 라는 거 하나랑 여기 와서 얘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대학 와서 이 전공 와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애들보다는 1학년 때부터 건축 토목 하고 싶은 애를 뽑겠죠. 네, 그러니까 계열을 바꾸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열이 비슷하면 괜찮은데 2학년, 3학년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괜찮으니까 어떤 방향성을 그래도 계열을 크게 바꾸지 않거나 아니면 계열을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좀 설득력 있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설득력 있는 걸 만드는 게 사실은 되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1학년, 2학년, 3학년 생기부를 쫙 놓고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열은 좀 조심해라, 신중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연계성을 제가 많이 방금 얘기한 것도 연계성의 문제인데, 그리고 특히 고2에서 고3 올라간 이 생기부가 사실 찐이거든요. 지금이 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뭐 애들 다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뭐 사실 그 진로 역량이 많이 안 드러나는데,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지금 마무리 하잖아요, 2학년 생기부. 지금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되게 고민을 하는 시간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선생님은 사실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야, 쓸 거 있으면 갖고 와봐. 아니면 뭐 자기 평가서 내외. 보고서 내 이런 선생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한테 어필해서 내가 뭔가 좋은 결과를 얻도록 잘 쓸 수 있도록 이게 되게 연계성을 충분히 가지고 가야 돼요. 특히 고2에서 고3 그리고 고2에서 고3에 올라가는 이 시기 그리고 내가 2학년 2학기는 이렇게 하고 3학년 1학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지 라는 고민이 좀 필요해요. 3학년 1학기까지 어떤 플랜을 좀 짜놔야 돼요.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데 애들이 이걸 놓쳐요.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열심히 하다가 2학년 때 내신 준비하다 보면 지금 애들 다 막 골았잖아요. 지금 약간 피곤할 텐데 내신 준비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뭐 이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사실 내신 기간에 애들이 이런 걸 신경을 못 쓰니까 지금 막 놀고 싶어도 사실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거 해야 돼요. 어머니들께서 하시든 아이가 하든 아니면 뭐 어디 누구한테 도움을 받든 해야 돼요. 애들이 실제로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저랑이 아니라 이제 컨설턴트랑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저는 사실 되게 바빠서 제가 많은 걸 애들을 막 다 해주진 못하지만, 이제, 어쨌든 1대1로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좀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2월 마무리를 뭐 좀 신경을 못 썼더라도, 내년 3학년 1학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3학년 1학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방학이나 12월 말에 고민을 좀 해서 이걸 매력 있는 생기부로 바꾸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교과로 갈 친구 말고 종합을 쓸 친구들은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공 전형이나 무전공 전형도 사실은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1학기 때, 2학기 때, 3학기 때 다 다른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영역에서 심화학습을 한 친구들이 유리하고 왜냐면 어차피 얘네가 자율전공 1년 끝내고 나면 1, 2년 끝내고 나면 전공을 선택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아요. 아직 정리 안 됐으니까 아직 12월 말까지는 정리할 수 있으니까 특히 우리 재학생 친구들 지금 온 친구들은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런 게 이제 애들이 이렇게 전개를 시키는 건데 이건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 준비하거나 뭐 교과 준비할 친구들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1점대에서 한 2점대 중반, 후반 친구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뚫기는 잘하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6등급, 4등급에서 5, 6등급 친구들은 정시까지 좀 수능 준비 열심히 하면 좀 오르니까 4등급까지 만들고 3등급까지 만들어서 충대나 한밭대 가는 전략. 제가 계속 좀 이제 투트랙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제가 좀 쓸데없이 이런 거 좀 많이 넣었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수리 논술, 문과 논술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과 논술하고 이제 국어 논술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은 일단은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때 개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논술 대비를 좀 같이 수능 대비랑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어차피 논술에 있는 내용이 다 우리 수능 과목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논술 많이 권해요. 그리고 제가 자료도 이제 아이들 약수령 같은 거 많이 주거든요. 저희 수호제 친구들이나 저 국어 듣는 친구들은 제가 이거 많이 줘요, 자료를. 그래서 저희 수학 선생님도 지금 이제 논술, 올해는 제가 논술을 수학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같이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시험 대비할 때 말고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되게 제가 많이 한 얘기들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 보시면, 네. 쭉 넘어가서, 우리 예비고3의 수시 준비와 정시 준비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게
수능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건지를 지금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능 대비를 아까 2달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2달, 1월, 2월 2달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보통은 이제 1, 2월에 애들이 뭐 하냐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기출 분석하거든요. 인강 강사들 거 들으면 이제 항상 기출 분석을 하죠.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고 이제 1월 중순쯤에 수능 특강이 나오면 이제 수능 특강 공부를 하고 3월 달에 개학을 하면 이제 내신 대비를 하고 이렇게 쉴 틈 없이 가요. 그래서 그 쉴 틈 없이 가는 길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루에 10시간 정도 해야 돼요. 하루에 10시간. 하루에 10시간. 네,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정도도 안 하면 사실 수능 공부를 한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 공부는 기출 분석을 한 회 하는 데만도 문제 푸는데 80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데 또 80분. 뭐 이렇게 시간에 한 과목만 해도 오전이 다 날아가요. 국어만 해도. 그래서 이런 시간이 좀 많이 드는 공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 앉아있는 양을 좀 늘려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재 고3들이 이제 가장, 이제 선배들이잖아요. 선배들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은 첫 번째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내가 자기 객관화 못하고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날린 시간이에요. 그냥 날린 시간. 공부 안 하고 날린 시간. 그래서 정시든 수시든 저는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공부 열심히 해서 후회한 친구는 없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 거 저는 후회해요. 그런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후회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 선생님 제가 10시간 앉아 있었는데 사실 공부한 건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을 후회하겠죠. 10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그건 공부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우리 고3 친구들한테 많이 잔소리를 좀 할 거고 네, 입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저희 수업 얘기를 하고 왜냐면 여기 지금 재원생 어머니들도 있고 재원생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신데 그래도 네, 저희 학원 얘기 잠깐 할게요. 저는 이렇게 학원 자랑 오래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자랑 안 해도 다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도 도안신도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부터 수능까지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7, 8년째 있는 학원은 저희 학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수능까지. 저도 수능까지 수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수능을 모르면 고등학교 친구들을 못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수능을 할 줄 알아야 우리 친구들 수능 능력이 있어야 내신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시반이 방학 때 운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시는 이제 내신반이 있어요. 도안권 미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3 올라가는 국어 듣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 해야 되고, 화법과 작문 해야 되고, 뭐 이래서 내신반이 이제 시간표가 좀 열려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방학 때는 당연히 수능형 커리큘럼으로 가면서 내신 대비를 좀 시작할 거고, 여기서 겹치는 게 이 스특과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스특과 기출은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 내신을 이제 한 달 정도 준비를 하게 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좀 해 놓고 있고요. 관리도 저희 뭐 다 재원생 어머니들이니까 아시겠지만 뭐 따로 궁금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인데 사실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제가 이렇게 방학 때 상담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제가 방학 때 상담을 해주거든요. 우리 재원생 친구들. 그래서 재원생 특전이라고 해놨는데 왜냐하면 보통 1시간 상담하면 상담료가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하죠. 저도 외부 상담할 때는 50만 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걸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1시간 말하는 건 쉬운데 이걸 이제 제가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이들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이 성적 분포를 보고 그리고 이제 학습 상담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학습 계획도 같이 좀 세워보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넣지 않았는데
수시나 정시 전략도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아이들한테 인쇄해서 책상에 앞에 붙여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신청하시면 제가 12월, 1월 좀 시간이 괜찮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서 좀 전략을 많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저희 2026년 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6년 생각보다 이게 촘촘해요. 이게 뭐 시험 봤네 하면 또 중간고사, 시험 봤네 하면 또 기말고사 이렇게 되고 여름방학, 그 여름방학 때 좀 하다 보면 이제 원서 써야 되고 그래서 1년이 되게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들도 우리 학생들도 매주 매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잘 챙기고 해야 돼요. 부모님들도 사실 머리가 아프신 시기예요. 고3 부모님들이 맨날 다시는 안 하고 싶다 막 이러시는데 다시는 안 하고 싶으실 만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땐 우리 학생들도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면 돼요. 저는 늘 다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한 다음에 다시 1월에 또 우리 고3 친구들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20년째 해오는데 안 죽어요. 제가 우리 재원생 친구들 수업 시간 맨날 얘기하는데 야, 내가 맨날 새벽 4, 5시까지 자고 이 짓을 20년을 해도 내가 안 죽고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니들은 그것도 1년, 2년, 3년만 하면 되는 걸 그죠? 네. 해야죠. 안 죽어요. 네. 네, 그렇게 좀 하면 좋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한쪽짜리로 나눠드렸는데 요거를 좀 이렇게 냉장고나 뭐 책상 뭐 이런 데 붙여놓으면 안 까먹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새 AI랑 좀 친하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야 이게 우리가 할 일을 내가 이제 정리해 준 다음에 이거를 달력 형식으로 예쁘게 정리해줘 이랬더니 이제 예쁘게 정리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추가할 것들이 있으면 추가하시면 좋죠. 네, 추가할 것들이 있으면 추가하시면 좋고 우리 학생들도 좀 자기 일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여기. 그래서 열린 아카데미랑 수호제를 같이 하는데 제가 수호제 얘기를 오늘 왜 안 하냐면 저희가 지금 마감이 다 됐고 수호제가 지금 11월 말에 이미 다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수호제 친구들 중에 물론 100명이나 되니까 아이들이 100명이나 되는데 그 100명이나 되는 친구들 중에 어쨌든 매년 수능에서 3개에서 5개 정도, 그러니까 손가락 안에 드는 개수를 틀리는 친구들이 매년 나왔고요. 3년, 지금 저희가 이제 4년 차인데 매년 나왔고, 뭐, 매년 성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4등급에서 2등급, 3등급에서 1등급 오른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수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호제 아니라 다른 데 가도 어차피 이렇게 앉아서 공부한다면 집에서 공부해도 좋은 성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같이 공부를 수업을 하고 뭐 인강을 듣고 자습을 하고 요게 좀 학과 습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친구들이. 네, 되게 중요합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령 연술도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놨고요. 여기 이제 내가 이 정도는 가고 싶은데 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 예를 들면 가천대나 여기 이제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 아까 건국대나 이런 데들은 애들이 좀 가고 싶어 하는 데니까 그런 데들은 좀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일단은 이렇게 방법을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우냐. 근데 기본적으로는 3등급 이하는 이게 필요해요. 절대 공부량을 늘리는 게 필요해요. 공부량을 안 늘리면 절대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늘려야 되고요. 수능 최저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치안약수나 스카이나 최상위권들은 당연히 킬러 문항을 되게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진도가 다 나간 친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최고난도 문항이나 논술 문항들을 끝까지 좀 마무리를 해내는 이 노력이 좀 필요하고 학생부 디테일 되게 중요해요. 이 친구들한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3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정시 아니면 교과로 쓰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이 정도 친구들이 이제 종합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친구들의 등급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전날까지 공부하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수능 전날까지 공부하는 거. 원서 쓰는 3일 빼고.
알겠지? 원서 쓰는 3일 빼고 수능 전날까지 공부하는 거. 네, 이게 이제 저희가 2025학년도 수능, 2026학년도 수능을 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성과가 약간 이런 것도 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이제 유성 도안신도시에 있다는 이유가 좀 있고 둔산이 아니라는 이유가 좀 있어서 둔산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고요. 둔산이 아니니까 둔산으로 가야지 라는 말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깨고 싶어서 사실 제가 이 동네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깨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깨지는 못한 것 같고 그래도 저를 믿고 여기까지 온 친구들이 이 정도 등급대를 어쨌든 배출을 매년 제가 하고 있다는 걸 좀 증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이 친구는 이제 초사 때부터 둔산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친구예요. 영어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은 다 저희랑 수능까지 했던 친구거든요. 믿고 맡기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성적표에 준하는 성적표가 나오던지 아니면 지금 등급에서 저희 그 수학이나 국어 듣는 친구들 중에 진짜 4등급에서 수능 1등급, 3등급에서 1등급 이렇게 오른 친구들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1년 내내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부를 해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수호제나 제 국어 수업이나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매주 보통 2간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1월부터 시험 기간 빼고는 매주 2간 모의고사 토요일 8시 40분에 봐요. 국어를. 그래서 80분 재는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친구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에서 대성 덕후를 신청해서 아이들이 봐요. 일요일에. 그래서 대성 덕후는 이제 3월부터 매달 이제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대성 덕후도 매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 덕후 보면 이제 전국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성 덕후도 봐요. 물론 계속 돈을 내야 되긴 해요. 그게 대성 덕후도 한 번 볼 때마다 25,000원이었던 것 같고, 이제 이감은 사실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애들한테는 책을 사서 보라고 해요. 제가 물론 어둠의 경로로 복사해 줄 수는 있는데, 제가 나머지는 좀 해줘요. 그러니까 이감이랑 대성 덕후는 무조건 유료로 제가 하라고 하고, 오프 더 레코드지만 많은 자료를 줘요. 그래서 뭐 자료 없이 뭐 자료가 없어서 공부 못한다 이런 건 이제 요새는 없는 거 아시죠? 다 자료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쨌든 이런 성적표를 내년에 제가 또 이런 성과를 우리 친구들하고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시간표나 뭐 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밴드에도 저희가 항상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사실 이런 자리는 이 열린 아카데미가 뭐 어떤 학원인지 보러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우리 재원생 부모님들은 이제 좀 불안한 마음에 무엇을 지금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오신 부모님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3가지만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는 반드시 12월 말까지 세특 정리해서 얘네가 활동을 어떤 활동들을 했고 세특에 뭐가 적혀 있고 뭐 책을 독서가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애들 나중에 그거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열람이 가능할 때 한번 아니면 뭐 담임 선생님들하고 만약에 상담이 가능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좀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 기록. 아이들이 1, 2학년 때 어떻게 했는지의 기록. 그래야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3학년 1학기를 보낼지 세특의 어떤 그런 방향이 좀 이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이제 저랑 상담할 때뿐만 아니라 컨설턴트 선생님들하고 상담할 때도 다 적어 가셔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정리 한번 해 놓으셔야 돼요.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1, 2월 학습 계획을 제대로 세워 놔야겠죠. 1, 2월 학습 계획. 1월 1일부터 공부할 거예요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건 계획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내가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할지 그래서 2월 말까지 내가 무엇을 2달 동안 정리하고 끝내야 될지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과목이 지금 도안고 같은 경우는 사실 국어, 영어, 수학이 이과 친구들은 다 내신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문과 친구들은 국어, 영어, 탐구가 나오죠. 이게 이제 도안고. 그리고 유성고 친구들은 국어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탐구 좀 사탐이나 이런 거 선택한 친구들 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유성고는 약간 좀 이게 좀 줄어요. 부담이, 내신 부담이. 근데 도안고 친구들은 여전히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네, 내신 대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아니라 사실 해놔야 돼요. 3학기 1학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기는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3학기 1학기 내신 대비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것들이 어차피 다 수능 대비랑 연결돼요. 그래서 수능이랑 뭐 내신이 따로 있느냐? 그럼 수능학원 따로 다니고 내신학원 따로 다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같이 하면 되고, 사실 저나 뭐 효명쌤이나 영민쌤이나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나 다 수능과 내신을 같이 준비해주고 지금까지 아이들이 같이 1등급, 내신 1등급 나오는데 수능이 1등급이 안 나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계획, 1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그 컨설팅을 받으시든 아니면 상담을 받으시든 아니면 요새는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교육청이나 뭐 이런 데서도 해주는 것들이 상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든 무료든 뭐 저한테든 어떤 선생님한테든 담임 선생님한테든 개별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별 상담.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정보도 있잖아요. 아, 맨날 1등급 얘기만 해. 이럴까봐 제가 지금 4등급, 5등급 친구들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떤 친구한테 이게 필요가 없고 어떤 친구한테 저가 필요가 없는 설명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는 이 정도 제가 볼 때 한 두세 군데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정보들은 유튜브에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사실 얘한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개별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부탁을 좀 드려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잘 한 친구들이 웃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웃은 친구들이 몇 명 안 되지만 그때 웃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뭐 내년에 원서 쓸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보수적으로 쓰셔야 돼요. 반드시. 선고 문과 친구는 붙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희망회로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많은 것도 좀 문제고, 그리고 좀 정했으면 약간 흔들리지 않고 쓰는 게 더 되게 중요해요. 원서 쓰는 날 바꿨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근데 그렇게 제가 반드시 보수적으로 쓰라고 했거든요. 올해 컷이 많이 힘들어질 거라서. 근데 우리 친구들도 제가 볼 땐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고, 뭐 지금 08, 09 얘네 둘이 제일 문제죠? 08과 09 혹시 둘 다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08과 아 진짜요? 얘네가 제일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결국에는 저는 뭐 예를 들면 저는 공주사대 국어교육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행복해요. 제가 서울대가 아니어도 행복해요. 그리고 제 동생은 배재대 건축학과 나왔거든요. 저기 커피숍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대학교를 쓰는 건 얘네들이 성인이 되는 문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니까 엄마가,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내가 최선을 다했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너를 도와줬다. 내가 최선을 다해 너를 응원했다. 라는 걸 보여주는 1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영부영 보내면 되게 어영부영 끝나버리거든요. 1년이 의외로 되게 금방 가고 후회가 남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후회 없이 하자. 후회 없이. 그래서 오늘 설명해 오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잘 될 거예요. 반드시. 네. 반드시 잘 될 거고 반드시 대학도 잘 갈 거고 원하는 직업도 원하는 일도 할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하건대. 그런데 1년은 한번 미쳐보자. 이 대학을 가는 일에. 나의 어떤 미래를 정하는 일에 한번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 마지막 부탁이고요. 오늘 설명회를 한 이유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듣는 어머니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회 끝나고 나면 내일쯤 그 상담 신청 링크는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무료로 저희 재원생들은 상담을 하는 거고 뭐 저한테 받기 싫으면 안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신청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제 손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거든요. 저희 친구들은. 그래서 제 손으로 보내는 친구들이 꽤 많고 그래서 좀
꼭 수시를 쓸 게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 그래도 좀 그런 약간 이제 말의 힘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계획을 세우는 노력을 좀 많이 하니까 이제 필요하시면 상담을 좀 신청하시면 좀 답답함이 해소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든 나한테 오면 되지 뭐. 그치? 언제든. 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